네, 오늘 시장을 준비하는 야간의 나침반, 먼저 EWI와 코로 보겠습니다. 각각 2% 그리고 한 6%가량 이제 상승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야간 선물도 플러스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LS증권 신중호 경영전략본부장께서 오늘 나오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너튜브의 유튜브 창에서도 계속 좀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12월 그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차기 페드 의장 인선도 관심이 큽니다. 네. 네, 사실 그 지난 주만 해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부진했던 11월 증시가 이렇게 월말에 뒷심을 발휘하네요. 한 주간의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된 거죠. 네. 연말 산타 랠리까지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까지 궁금한데요. 일단 유동성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S&P 기준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약세장이라고 하는 10% 이상의 그런 조정은 하락은 아니었고, 한 3, 4%의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그동안에 너무 좀 쏠리고 너무 급등했었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과 그 과정에서의 어떤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미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이제 트럼프 측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조금은 앞당겨서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 부의장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좀 80%를 좀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SRR, 그러니까 그 금융권에서 이 규제가 좀 완화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국채나 연준의 어떤 지급준비금도 살려면 이 SLR이라 그래서 약간 위험 자본을 더 이렇게 편입시키는 부분들이 좀 뻑뻑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완화시켜준다라는 거는 국채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급이 기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가 너무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 금리가 안정을 찾는 부분들이 빅테크의 랠리의 또 한 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국채 금리가 또 안정적이고, 그러면은 신중호 본부장님께서는 연말 랠리 지금으로부터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주시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10월 중순 그리고 최근에 하락의 어떤 빌미가 AI 버블론이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했던 부분들인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났다라는 거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AI 버블에 대한 어떤 우려가 조금씩은 거치고 있다. 최근에 이제 구글이 올라오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투자의 어떤 그 방향성이 좀 더 가열차할 수 있고 캐펙스에 대한 불안감이 좀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지금 중론이거든요. 반등에. 그렇다면 이 기대감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왜냐면 뭐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본질인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저희가 안 본 사이에 그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네. 구글 알파벳에 맞습니다. 갑자기 치어오르는 네. 모습.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주가 흔들리면서 AI 칩 시장의 구도가 좀 재편될 수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네. 굉장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만 세상을 이끌고 가기엔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독점이다 만약에 생각해 보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든지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되려면 경쟁자, 그리고 아름다운 경쟁자, 왜냐면 기술적으로 가격이 아니라 기술로 이렇게 맞닥뜨려서 넘어갈 수 있는 경쟁자가 생겨야 되는데, 이 구글의 이제 TPU가 그 어떤 GPU의 경쟁자로서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간밤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자체는 당장 MS가 하락한다는 거에 대한 그 불안감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하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저는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도 사실 구글의 TPU가 출연했다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기보다는 환영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AI가 더 확산이 될 수 있다. 가격이 어떻게 보면 구글 자체 칩을 쓰게 되면 투자비가 감소하고 투자비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여타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TPU 밸류체인에 지금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만 네. 그 GPU 밸류체인도 그래서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않나요. 네네네. 둘이 어떤 상생으로 우리가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갔었잖아요. 9월, 10월에. 그런 모습이 최근에는 약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나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밸류에이션 갭 메우긴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연말 그리고 내년 넘어가서는 둘 다 수혜를 받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내 증시에서 이제 구글과 이제 뭐 엔비디아 그 밸류 체인이 조금 희비가 엇갈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뭐 삼성전자가 더 낫다. 뭐 요 최근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했다. 그럼 국내의 전략에도 뭐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를테면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가 구글의 어떤 소위 말해서 SK 하이닉스와 TSMC, 엔비디아 이거처럼 경계에 구글과 삼성전자, 브로드컴 이런 식의 어떤 경쟁 구도가 아니냐 당연히 맞죠. 그리고 구글이 최근에 제미나이 3 버전을 출시하면서 상당한 모멘텀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든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는 모습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구글에 납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만약에 하이닉스를 보유하신다 그러면 굳이 지금 와서 네.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메모리와 관련된 글로벌 AI와 관련된 밸류체인의 어떤 모멘텀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 수혜주로 좀 인프라 쪽을 좀 본부장님께서 보고 계신데 예, 맞습니다. 어느 쪽 보면 돼요? 전력기기는 계속 봐야 돼요. 메모리는 뭐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전력기기 쪽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력기기 TPU 자체가 또 이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거기다가 이제 냉각장치, 그러니까 발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냉각장치까지 같이 봐야 되는 사이클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관련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실 또 트럼프가 AI 전력난에 그 원전에 크게 투자, 대형 원전으로 좀 전면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 수혜 기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앞서의 어떤 저희가 논의했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이쪽으로 이렇게 트럼프의 이어지죠. 투자로 넘어가는데 당연히 이제 미국은 뭐 AI 쇼티지의 대부분이 사실 전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AI가 다시 또 모멘텀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순서로 보면 아마도 그 가스 쪽, LNG 쪽이 조금 더 왜냐하면 원전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전력원으로서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이제 가스 쪽이더라고요. LNG 가스 쪽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프로젝트라든지 LNG 터미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은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어떤 그 원전과 관련된 어떤 섹터들, 뭐 두산그룹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AI 모멘텀이 다시 버블론이 좀 잠식이 되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ETF를 보면 되나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ETF도 상당히 많이 상장이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TF들 중에, SUPP라든지 RSHO 같은 경우에 이 리쇼어링과 관련된 ETF거든요. 이런 ETF도 살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고요. 그러니까 AI 모멘텀 뭐 누가 좋다, 뭐 GPU가 좋다, TPU가 좋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오히려 전력기기 원전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마지막 전략 그럼 좀 세워주실까요? 최근 한 2주, 3주간 좀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뭐 AI 버블론까지 나오면서 마이클 버리라든지 이런 숏 배팅에 대한 논리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사실은 최근에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오라클의 CDS도 최근에 조금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사실 산타 랠리를 넘어서 내년에 강세장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각을
길게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년까지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는 게 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내 증시도 다시 전고점을 좀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전고점 내지는 더 이상의 상승을 가려면 주도주가 다시 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반도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주도주가 다시 가는 사이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중호 LS증권 본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내는 하루 되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